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능 연계교재입니다. 독서 인문예술 지문이고요. 가축법 봅시다. 가축법 이거 뭐 이게 가짜 뭐 추론 응? 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가축법이 뭐냐 이러면은 뭐 그냥 탐정이 이제 추리할 때 그죠? 어떤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추리를 한다. 뭐 그죠?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 뭐 연역법이랑 귀납법 이건 이제 과학으로 많이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많이 쓰죠.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예를 들어 뭐가 있느냐? 타원 다윈의 뭐 귀납적 탐구 이런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핀치새의 부리 모양,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 어떤 거는 뾰족하고 어떤 거는 조금 동그랗고 그죠? 어떤 건 길쭉하고 뭐 이래요. 부리 모양이 이 그죠? 부리 모양이 이래. 왜 이럴까? 그죠? 이제 관찰을 해봅니다. 일단 관찰을 해봐요. 그 여러 마리 막 여기 있는 거 저기 이 섬에 있는 거 이 섬이 갈라파고스 군도니까 이 섬에 있는 여기에 새 핀치새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씩 비교해보고 하니까 결론은 뭐냐? 아 어떤 서식지나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그렇게 진화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귀납법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뭐 핀치새, 네 번째 핀치새 이런 걸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어떤 결론이 하나 생기더라. 그죠? 아 이게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뭐 여러 가지가 다른 어떤 뭐 열 번째 케이스에 이상한 게 하나 생겼어. 부리가 모양이 같은데 먹이가 달라. 이렇게 되면 달라지겠지. 그죠? 이게 또 안 맞게 된 이게 이제 예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외가 만들어지는 거. 그죠? 예외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인 거고. 귀납법은. 그다음에 연역법은 또 뭐냐? 연역법은 뭐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의문이 생겨. 예를 들어 뭐 푸른 곰팡이 주변에 뭐 세균이 번식을 안 하더라. 그죠? 안 하더라. 의문이 생겨 가지고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워요. 그래갖고 혹시 푸른 곰팡이가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그 때문에 이제 세균 이렇게 증식을 억제하지 않은가? 이제 그래갖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모았지만 얘는 실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험군 대전군 요건 이제 뭐 주변에 푸른 곰팡이를 놓고 푸른 곰팡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균을 막 뿌리는 거고 요거는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가 없는 상황에서 세균을 뿌립니다. 그죠? 같은 상황이고 통제를 똑같이 하는 거죠. 온도랑 뭐 습도 이런 거 다 똑같이 맞추고 여기서 이제 푸른 곰팡이 있으니까 얘들이 세균이 다 죽어버리네. 그죠? 그러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 뭐 있는 세균은 다 죽더라. 얘는 멀쩡히 살더라. 그러면은 뭐 푸른 곰팡이 주변에 뭐가 어떤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세균 증식을 억제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내는 거지. 이거 가설이 맞네. 이거 결론. 만약에 근데 실험을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가설이 틀린 거가 되겠죠. 그죠?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다시 실험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맞으면 결론 내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연역법을 합니다. 과학적 탐구로. 근데 가축법은 뭐냐? 이거 그냥 추리하는 거죠. 추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뭐 문제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셜록 홈즈가 어떤 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어떤 구두에 그죠? 왓슨 씨 이 사람이 어떤 구두에 그죠? 이 빨간 흙이 망부돼 있어. 빨간 흙이 망부돼 있어. 그러면은 이걸 보고 셜록 홈즈는 어떤 걸 추리했냐면 그 주변에 그죠? 우체국 앞에 이막 공사한다고 막 땅을 막 파디빼 놨는데 이 주변이 흙이 좀 빨간 흙이 많더라.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겠구나. 그걸 추리를 한 거죠. 가축법. 가축법. 그러니까 꼭 여기만 과학적이지 않죠. 이거는 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뭐 CCTV가 있다거나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뭐 목격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적인 거지. 근데 그냥 이것만 보고 이걸 판단해내는 거야. 추리만 한 거죠. 탐정인 거죠. 탐정. 어떤 뭐 그런 어떤 뭐 과학적 어떤 증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빨간 흙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제 우체국 갔다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아니면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지. 다른 사례. 얘 집 앞마당에도 뭐 이렇게 뭐 빨간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흙이 빨갛더라. 그런 다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 뭐 우체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옆에 뭐 다른 어떤 뭐 다른 빌딩 그죠? 다른 뭐 개울에도 그렇죠? 어떤 개울가에도 빨간 흙이 있더라. 두 번째 케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우체국. 그리고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가주법인 거죠. 그러니까 좀 비과학적인 거죠. 그냥 비과학적인 거고 그냥 심증만 있을 때 증거 없이 심증만 있을 때 이제 추론하는 게 이제 가주법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봐도 조금 글이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고 본문 한번 봅시다. 그 정도만 보고 계속 조금 설명해 볼 테니까 쉽지 않죠. 지문이. 일단 예술 지문 9번째고요. 뭐 지금껏 알려져 있는 지식과 관념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상식, 또 관념 이런 것들이 안 맞는 현상이 관찰이 되면은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타당성한 설명을 찾게 된다. 그죠? 고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왜 그럴까? 그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 이거 좀 이렇게 왜 그런지를 어떤 설명해 줘 봐봐. 그죠? 이런 어떤 원인들을 이 생기고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게 된다. 그죠? 이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이 가축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이게 뭔 말이냐, 그죠? 뭔 말입니까? 어렵죠, 그죠? 여기부터 어려운 거지. 가축법은 관찰된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죠 찾고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상황.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 문제에서 현재 상황 왓슨의 구두에 그죠 왓슨의 구두에 신발에 빨간 흙이 묻어 있어. 현재 상황인 거죠 이게.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뭐냐? 다른 상황은 요겁니다. 우체국 앞에 붉은 흙이 막 파헤쳐져 있어. 우체국 앞에 막 붉은 흙이 막 파헤쳐져 있어. 막 파헤쳐져 있어.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상황인 거죠. 이미 통용되는 전제를 다른 상황에서 통용되는 전제가 뭐냐면은 이게 막 파헤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체국에 들리면은 무조건 흙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통용되는 전제, 다른 상황에서, 그죠? 요 다른 상황에서 통용되는 전제죠. 이 우체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구두에 빨간 흙이 묻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전제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 이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가면은 빨간 흙이 묻는다. 우체국에 가면 빨간 흙이 묻는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론. 왓슨이 우체국에 갔다 왔다.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은 빨간 흙이 묻는다. 라는 전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왓슨이 왜 들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왓슨이 왜 들어가? 빨간 흙이 묻어 있다는 그 단서만으로, 우체국에 다녀왔다라는 거를, 그죠? 여기 이 전제와는 별개죠. 그죠? 사람이 여기에 가면 빨간 흙이 묻는다라는 거는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 전제죠. 이런 전제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여기 빨간 흙이 묻어 있다는 거, 왓슨 씨 구두에 빨간 흙이 묻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간다는 거는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여기에 사람이 우체국에 빨간 흙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여기를 그걸 가지고 빨간 흙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얘가 우체국 갔다 왔다라는 거를 다른 결론을 낸 거죠. 그죠?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기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전제, 큰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결론을 낸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그죠? 결론을 낸 겁니다. 그죠? 이제 조금 이해되죠? 그죠? 그거에 요겁니다. 그죠? 그게 요거, 이 말이고. 뭔 놈의 글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그죠? 봅시다. 가축법을 정립한 학자, 철학자는 퍼스다. 그죠? 다음 논증을 사례로 들어 가축법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였답니다. 봅시다. 책상 위에 한 움큼의 하얀 콩이 이렇게 놓여 있다. 책상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얀 콩이 놓여 있다. 라고 가정해 보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찾고자 왜 하얀 콩이 이렇게 놓여 있지? 라고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한 사람 그 콩 옆에 놓인 자루, 여기 자루에
여기 자루에. 자루니까 뭐 안에 안 보이겠지. 그죠? 안 보이겠지. 자루를 보고 이 콩이 이 자루에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그죠?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이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아주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이에요. 여기 하얀 콩이 놓여 있고 이게 자루가 있기 때문에 자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과학적이지 않죠. 단서도 없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퍼스가 이제 가축법을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이 콩들은 하얗다. 이 콩들이 하얗다. 이 자루에 들어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 요걸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여기 자루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죠? 여기 있는 콩들이 하얗다. 여기 있는 것들이 하얗다. 그러면은 여기는 하얗기 때문에 이 콩들이 이 자루에서 나왔다. 라는 것까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사례라는 게 보다는 이게 뭐 사건, 구체적인 어떤 뭐 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례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예를 들어 보죠. 첫 번째 사례 사건, 두 번째 사건 여기 밥통에 뭐 콩이 하얀 콩밥이 막 있더라. 두 번째 사례겠죠. 그죠? 두 번째 사례. 그럼 여기 이쪽 바닥에도 막 하얀 콩이 있더라. 세 번째 사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사례는 요건데, 그죠? 요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원인은 요거죠, 그죠?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니까 아무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결론을 뽑아낼 때 가치법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례가 요거죠. 이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어떤 일반 사례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얀 콩이 있다라는 어떤 규칙을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거지. 규칙, 요건 이제 가설이라 합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거 가설이라 해요. 가설을 세운 거지. 그죠?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를 이제 뭐 도출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다면 설명하겠습니다. 보시죠. 위추론의 출발점인 결과. 그러니까 출발점은 요겁니다.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우리가 직접 본 거죠. 직접 관찰한 겁니다. 콩들이 하얗다. 책상 위에 콩들이 하얗다. 관찰될 사실로서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사실로서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임을 전제될 때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요 가설, 요게 가설인 거죠. 가설이 제시되고 이것이 참임을, 이 규칙, 이 가설이나 규칙이나 같은 말이죠. 이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시되고 이게 참임을 전제될 때, 요놈이 참이다 라는 게 전제될 때, 관찰된 사실은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요거와 결합해가지고 규칙의 한 가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 뭐게, 옆에 밥통에도 하얀 어떤 콩이 있더라. 뭐 바닥에도 하얀 콩이 있더라. 이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례는 이거 책상 위에 저기 콩이 있는 여기 나왔다. 그죠? 이 자루에서 나왔다. 이 첫 번째 사례, 그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례, 한 가지 어떤 example, 그죠? 사례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결합하면 요게 참인 게 되고, 그죠? 참임이 전제되고, 이게 참임이 전제가 되고, 요거와 결합하면서 요런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귀결이 되죠. 아하, 나왔겠구나. 여기 있는 자루에서, 그죠? 여기 있는 자루와 하얀 콩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왔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건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추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왔겠구만.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쪽까지.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에 자루를 보고 자루의 안에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가설 규칙이죠, 그죠? 가설 규칙 똑같은 얘기죠. 하얀 게 그죠? 그러니까 가설과 지금 규칙은 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루를 보고 자루에 모두 하얀 것이라는 어떤 가설, 그죠? 이 규칙 세우고 되고,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의 하얀 콩은 이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두 개, 요 참임이 전제가 되고 요거 두 개 결합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퍼스는 연역법 및 귀납법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가축법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 1번, 그죠? 설명 방식에서, 가축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어떻게 이제 설명하나 봅시다. 연역법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어떤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 규칙 아까 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설. 그죠? 가설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자, 이거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연역법을 한번 봅시다. 연역법은 규칙을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죠? 결과를 이끌어낸다. 요거 설명해 봅시다. 이거 뭔 말이냐? 요걸로 설명해 볼게요. 어떤 그 규칙, 가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설, 사례, 요 사례죠. 사례, example, 사건, 1번 사례, 2번 사례, 4번 사례, 그죠? 예,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겁니다. 요 사례, 해가지고 결론을 끌어낸 거죠. 맞죠? 결론. 요거 가설, 규칙, 사례, 특정한 어떤 사례죠. 내가 실험한 거니까 아주 특별한 거죠. 그죠? 아주 특정한 사례인 거죠. 내가 실험을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규칙, 가설, 특정한 사례 적용, 실험에 적용, 그죠? 그 다음에 결과, 가설이 맞네, 규칙이 맞네. 이렇게 하는 어떤 뭐, 분석 추리이자, 이자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된다. 추론의 결과가 어떤 규칙의 해설이 되는 거죠. 가설이 맞네, 여기 결과가, 그죠? 이 실험의 결과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규칙을 해설하는 해설적 추론이다. 요 놈이 요 가설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억제할 것이다. 푸른 곰팡이에 억제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죠? 뭐 요거 두 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해설을 한다. 그죠? 해설적 추론이다. 그죠? 이거 뭐 분석 추리이자 해설적 추론이다. 이는 새로운 지식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하면 요게 맞는 거니까 새로운 지식은 없어요. 가설 요게 맞는 것 뿐이죠. 그죠? 확장까지 못하지. 요게 맞냐 틀리냐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그죠?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실험으로 증명한 거니까. 그죠? 이어지지 않는다. 이제 귀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귀납법은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한다. 자, 다시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규칙을 도출. 그죠? 이거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례, example, 그죠? 사건. 그러니까 A섬, B섬, C섬, D섬, 갈라파고스 군도에 그 새의 어떤 부리 모양이 얘는 뾰족, 얘는 동굴, 얘는 길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3번은 뭐 네모나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게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조그만 먹이, 뭐 동그란 먹이, 뭐 길쭉한 그죠? 구석탱이 있는 먹이, 뭐 네모난 먹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각 케이스마다 먹이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구나. 먹이에 따라 또 부리 모양이 바뀌었구나. 결과. 그죠? 그걸로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규칙이 뭐냐? 먹이나 어떤 서식지에 따라 부리 모양이 진화됐구나. 라는 어떤 규칙을 찾아낸 거죠. 원리. 그죠? 규칙. 얘는 여기가 규칙인 거죠. 연역법은. 그죠? 여기가 규칙입니다. 그죠? 여기가 규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연역법은 규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사례로 뻗어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토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연역법은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갖다가 규칙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 여기 적용, 여기 적용, 여기 적용, 여기 적용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적용하는 어떤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이고, 뭐 귀납법은 어떤 사례들을 어떤 사례들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5번 사례 쭉쭉쭉 보고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규칙을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다. 그래갖고 어떤 이상한 예가 나오게 되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귀납법은 꾸려보면 될 겁니다. 또 봅시다. 그죠? 귀납법은 어떤 특정한 사례와 결과, 특정한 사례, 그죠? 어떤 뭐 갈라파고스 군도의 어떤 1번세, 2번세, 3번세, 4번세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기. 결과 그 뭐 먹이 모양이 그렇더라. 그래갖고 규칙 도출. 이 먹이에 따라 새 부리가 진화하는구나.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도출하는 종합적 추리이자 어떤 부분에서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갈라파고스 군도에 섬이 막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아주 되게 많다. 근데 우리는 뽑아낸 게 1번 섬, 2번 섬, 3번 섬, 4번 섬밖에 안 뽑아냈잖아요. 여러 가지 섬이 많은데 다 못 보고 아주 그냥 부분만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결론을 내렸죠, 그죠? 이 결론을 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적용시키는 거는 이제 연역이죠. 그죠? 연역이죠. 적용시키는 건 연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일부 요 놈 가지고 결론을 냈죠. 그죠? 그래갖고 전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지. 그죠? 종합주의자 부분에서 전체.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향하는 특수 사례, 1번세, 2번세, 3번세, 4번세 요런 거 특수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의 규칙을 뽑아내가지고 다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 어떤 귀납적, 그죠? 귀납법이다. 귀납적 추론이다. 저는 이런 확장적 추론. 그러니까 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확장해가지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전부 다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건 확장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확장입니다. 연역법과 달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죠? 연역법과 달리 오류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못 봤어요. 1번, 2번, 3번, 4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5번 예에서 부리 모양이 똑같아. 먹는 게 먹이가 다른데. 그죠? 이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 아니면 예외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는 거지. 그죠? 퍼스에 의하면 가축법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하여, 이게 추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과학적 추론, 놀라라. 자, 어디까지 봐. 가축법은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귀납이나 어떤 뭐 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적 추론입니다. 쭉쭉쭉쭉 이어지는 과학적 추론인데 얘는 뛰어넘어. 이 중간에 안 거치고 뛰어넘어. 봐봐요. 하얀 콩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하얀 자루가 있다. 하얀 자루에 콩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여기 있는 콩입니까? 아닐 수 있죠. 누군가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그냥 하얀 콩 놔둘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약이다, 도약. 그런 의미에서 도약이라는 거죠. 도약. 뛰어넘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누가 놨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여기 있는 게 꼭 여기 온 게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추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사례, 그럴 수 있다. 사례 1, 그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추론하는 겁니다. 추리하는 거죠. 셜록 홈즈가 추리하듯이. 뭐 심증은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증은 있는데 없는데 심증은 간다. 뭐 그 정도겠지. 그죠? 그게 이제 가축법이다. 한 유형의 사실들로부터 도약을 하여, 사실들, 팩트. 콩이 하얗네? 팩트죠, 팩트. 사실들로부터 도약을 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이게 뭐지? 자료에서 나왔다라는 게 뭐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나와? 그죠? 비과학적이죠. 여기 누군가 지나가다가 여기다 콩 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도출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추론에 해당하지만, 그러니까 뭐 귀납법도 확장적 추론이고 얘도 확장적 추론이죠. 너무 좀 많이 건너가서 문제지만 어쨌든 막 도약해갖고 하는 너무 나가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확장적 추론, 응?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뽑아내니까 그죠? 해당되지만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그죠?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 그러니까 귀납법은 아까 말했듯이 1번 세, 2번 세,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세, 4번 세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의 집합, 사실들의 집합. 응? 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려낼 뿐이다. 그러니까 요런 1번, 3번, 4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 특징으로 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죠? 요 안에 틀에서 갇혀버리냐. 요 프레임이 딱 갇히죠. 1번, 2번, 3번, 4번. 그죠? 요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거지. 응? 주어진 사실. 요 프레임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려낸 거, 해낼 뿐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군도에 사니까 얘들도 5번 세도 그렇겠지, 6번 세도 그렇겠지, 7번 세도 그렇겠지. 이렇게 이제 그죠? 추려낼 뿐이죠. 비슷한 거, 유사하니까. 그죠? 이에 반해서 가축법이야말로 오류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 도약이니까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죠? 이거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꼭 있는 게 여기 있는 콩을 여기다 꼭 오지 안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류 가능성이 너무 크죠. 에도 불구하고 진정 확장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우리 뭐 이렇게 심증은 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형사라든지 검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이제 조사를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갖고 뭐 어떤 지식의 확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죠?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뭐 얘가 이렇게 갖다 놓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장에 기여한다. 그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또 봅시다. 가축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그죠? 가설의 형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규칙이라 그랬죠. 규칙. 이걸 가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시되는 규칙은 규칙이나 가설이나 같은 말. 규칙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그죠? 설정된 거죠. 그죠? 가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로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달리한다. 이거 봐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로서 이 과학적 방법이죠. 누가 봐도 맞는 말, 보편적, 그죠? 일반적인 진리,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어떤 진리 이런 걸로 주어지는 과학적인 연역적 방법과 그런 가설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은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나왔다라는 여기 있는 자료에서 흰콩이 나왔다는 거는 특별한 거죠, 그죠? 비과학적인 거지. 성격을 달리하는 거죠. 퍼스는 자연법칙, 일반적인 진리와 함께 경험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퍼스가 말하는 가축법에서 가설을 이런 어떤 연역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역법의 어떤 가설이 가지고 있는 자연법칙이나 일반적인 진리 이런 것과 달리 경험, 그냥 뭐 심정, 그죠? 직관, 이런 걸 규칙 자리 가설로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규칙의 범주에는 경험적 근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테이블에 콩이 있을 때 여기 자루가 있으면 이걸 옆에 있는 자루에서 내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확률이 뭐 80%야. 그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어떤 직관, 경험적 근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렇더라. 직관, 뭐 그렇게 했지 뭐. 그죠?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뭐 이렇게 나왔겠지. 뭐 다른 흰콩 구하기 어렵잖아. 그죠? 평소에 뭐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 뭐 흰콩 값이 되게 값이 올랐어. 그래갖고 너무 큰 값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놓을 수가 없다. 그죠? 자기 먹을 것도 많은 모자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뭐 증거라든지 명확한 과학적인 어떤 뭐 방법이 아니라 의심, 추론 뭐 이런 상까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거,
뭐 어떤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 그죠? 이런 거 진리, 그죠?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니까 뭐 추리 같은 거, 그죠? 할 때 이런 걸 뭐 가축법을 많이 쓴다, 그 얘기겠네요, 그죠?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 팩트, 응? 콩이 하얗다, 그죠? 이거지 콩이 하얗다, 결과, 그죠? 콩이 하얗다. 사실과 설정된 가설, 자료에서 나왔겠지. 자료에 들어있는 콩이 모두 하얗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결합. 요 놈이 이제 참인 게 확정이 되고 요 두 개가 결합하면은 세 번째 어떤 사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둘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결합은 여기서 말하는 대상 하얀 콩이죠. 하얀 콩에 대한 동일성이나 이것도 콩이 하얘, 이것도 콩이 하얘, 응? 유사성 콩이 하얘, 그죠? 에 기인하며 이는 논증이 다루는 대상 흰 콩, 하얀 콩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추리하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 책상 위에 하얀 콩이 있고 자료 속에 하얀 콩이 들어있겠지. 100% 하얀 콩. 이 유사성, 응? 위치의 비슷함,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막 유사성이 없어. 여기 하얀 콩이고 여기는 하얀 콩이 한 세네 개 있고 여기 까만 콩이 막 이만큼 많아. 그럼 유사성이 좀 없는 거죠. 여기는, 그죠? 유사성이 좀 부족하죠.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그죠? 가축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규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 그러니까 연역법이나 귀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학적 방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제 내에서 떨어지는 어떤 결과들인데, 응? 이놈은 결과 그 이상해. 다른 데서 막, 그죠? 아까 말했듯이 우체국에 앞에 지나가면 빨간 흙이 묻는데, 응? 얘가 뭐 이거 왓슨 씨의 신발에 빨간 흙이 묻었다 그래갖고 얘가 우체국 갔다? 이걸 어떻게 추론하는 거죠? 과학적입니까 이게? 그냥 의심하는 거죠. 응? 그죠? 이거 다른 데서 밟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결과 이상의 것을 제안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자, 이것도 잘 봅시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어, 그죠? 하얀 콩이 여기 있어. 그죠? 그죠? 하얀 콩이 여기 있어. 이게 왜 있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러한지, why, 왜 그러한지, 이걸 설명하는 거죠. why, 왜 그러한지. 응? 단순히 중력이 왜 있느냐, 그죠? 지구가 있으면 중력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단순 어떤 기술은 뭐냐면은 공간이 찌그러져서 공간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기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가축법은 왜 공간이 왜 찌그러졌는데 이런 것까지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까지 어떤 단순 어떤 과학적 지식에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을 확장, 그죠? 이 다른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그 뭐 신이 공간을 찌그렸다든지, 응?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결론, 이상한 어떤 의심, 응?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이런 식으로, 그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의 확장성이 확 늘어나죠, 그죠? 에 의해서 추론의 목적 달성 여부가, 그죠? 목적 달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죠? 목적 달성 여부, 추론의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죠. 추론 목적, 왜, 그죠? 왜, why. 그러니까 왜 중력이 왜 있는데 뭐 사과가 나무에선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죠? 왜, 그죠? 왜. 이상의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비교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비교를 한 겁니다. 그죠? 가축법은 연역법이랑 어떤 뭐 귀납법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바탕으로 탐구를 의심의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자, 그죠? 의심의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 거.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탐구를 한 거죠. 그죠? 야기된 거죠. 믿음의 상태를 획득. 맞나? 그죠? 이런 거, 그죠? 획득하려는 투쟁 과정이다.
여기 콩이 막 있어. 예? 왜 그렇지? 의심 생기고 옆에 자루에 콩이 막 많이 있지 않을까? 응? 그래갖고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그럼 개연성이 있네, 믿을만하네,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정하고 가축법은 이 과정을 관통하는 논리다. 추리할 때 쓰는 거죠. 추리할 때. 그죠? 가축법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탐정의 추리. 위대한 과학적 발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틀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깽깽대갖고 막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갑자기 천재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어떤 여기 있는 거 말 프레임에 잡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엄청난 대발견을 하는 거죠. 그죠? 또 탐정 추리까지 널리 활용되는 추론 방식으로 이는 그간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야, 그 CCTV도 없고 뭐 관련자 증언도 없고 뭐 영수증 이런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직관적으로. 심증은 가지.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뭐 무죄, 그죠? 이렇게 하기 좀 그렇다는 거지. 직관이나 심리적 판단, 심증, 그죠?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좀 낮게 봤는데, 추측 과정에서 이제 논리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축법도 일종의 논리니까, 그죠? 가축법도 논리니까 그 이제 논리성을 좀 부여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풀어봐야 되나? 시간도 많이 이렇게 막 먹었는데 볼까요? 그죠? 간단히 봅시다. 적절한 것은 뭐 다른 추론 방식들과 비교를 했다. 특정 추론의 방식, 특정을 바탕으로 특정 추론의 방식의 특징을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크게 보면 이거죠. 그런데 요거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하죠. 이거 뭐 효용성을 기준으로 다른 추론 방식 간의 어떤 우열을 비교 판단하고 있다. 요것도 뭐 약간 뭐 의심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귀납법보다는 좀 이제 가축법이 더 확장성이 있다. 지식 확장성이 더 있다 이래가지고 좀 우열의 판단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게 좀 답이 맞지 않나, 그죠? 가장 적절한 거라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넘어갑시다. 그죠? 이 부분도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넘어갑시다. 문제가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상황이면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상황이니까 이게 답은 이게 되는 게 맞죠. 그죠? 수능에서 나와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또 봅시다. 이거 A에 해당하는 이해한 내용, 아까 이제 A가 뭐냐면 요거죠. 요게 A입니다. 그죠? 요게 A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않다 그랬으니까, 뭐 디귿은 뭐 기업과 니은간의 유사성과는 별개로 전부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다 유사성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별로 뭐 딱 이것도 읽어보면 다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다 이해될 겁니다. 이것도 뭐 문제가 뭐 조금 뭐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뭐 아까 연역법, 귀납법, 이제 가주법 쭉 설명했죠.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B와 C를 통해서 A를 도출해내는 귀납법, B와 C를 통해서 A를, 귀납법과 C에서 출발해 B를 도출하는, C를 도출하는 가축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향한다는 점에서, 부분에서 전체로 향한다는 것은 귀납법이잖아요. 그죠? 이 가축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프레임에서 벗어난 걸 막 얘기하잖아.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어떤 뭐 를 보는 거는 이제 귀납법이고, 지금 가축법은 여기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도 딴소리 짓거리는 거죠. 딴소리, 그죠? 딴 얘기하는 겁니다. 딴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엄청난 지식 확장이죠. 과연 그게 맞아진다면 뭐 대발견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이거 봤듯이, 그죠? 이거 뭐 읽어보면 좀 이해되죠. 봅시다. 이것도 또 긴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봅시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정말 우스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정도라네. 하지만 그 관찰과 추리의 경계를 명확히 가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나는 자네 왓슨의 구두에 황토흙이 묻어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았네. 그가 거리 스트리트가 우체국 건너편에 도로 공사하느라 길을 파헤쳐 놓아서 흙이 드러나 있지. 그 흙을 밟지 않고선 우체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그 유난히 붉은 황토,
내가 알기로는 그 근방에서 거기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내가 관찰한 걸세. 나머지는 추리한 것이다. 그죠? 이제 구두를 발견하고 거기 빨간 흙이 묻어 있으니까 거기 갔다 왔겠네. 이렇게 추리를 했다는 얘기죠. 코난 도일의 소설 네 사람의 서명에서 인용된 셜록 홈즈의 위축 대사 여기까지인가? 인용된 셜록 홈즈의 위 대사는 이중으로 진행되는 가축법에 그죠? 이겁니다. 가축법은 결과에서 규칙, 그다음 사례로 가는 건데, 그죠? 결과, 규칙, 사례, 그죠? 결과, 규칙, 사례. 그러니까 구두에 흙이 묻어 있다는 거 팩트죠. 비포장. 길에 가면은 흙이 묻는다. 우체국 앞에. 그죠? 뭐 흙이 묻는다. 그 다음에 우체국 빼고, 그죠? 이건 규칙이죠. 뭐 이건 누구나 봐도 뭐 빼박이죠. 빼박. 그죠? 빼박. 비포장길에 걸으면은 규칙이죠. 빼박 규칙. 흙이 묻죠. 왔으니 비포장 걸었겠구나. 이런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례 1이죠. 사례 2는 또 3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왔으니 비포장 길을 걸었다. 라는 어떤 사례를 뽑아낸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도약인 거지. 도약. 그죠? 도약. 그죠? 갑자기. 그다음 또 하나 이중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두 붉은 흙은 우체국 붉은 흙이다. 요건 이제 홈즈의 경험인 거지. 지가 본 거지. 주변에는 없어. 주변에 흙이 없는데 우체국 앞만 빨개. 그죠? 우체국 앞만 빨갛다. 이게 홈즈의 경험인 거죠. 그래갖고 사례를 뽑아낸 게 우체국 갔다 왔구만.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이제 이중 어떤 가축법이다. 그죠? 이중으로 진행되는 가축법의 추론을 과정을 함축한다. 하나는 왓슨 구대에 흙이 묻어 있다라는 관찰 팩트 출발점을 하여 진행되는 추론이며, 다른 하나는 앞에 결과에서 포함된 흙이 유난히 붉은색. 그죠? 이거 1번 규칙법, 2번 규칙법. 그죠? 띤 황토로 구체화된 관찰 결과에서 출발하는 추론이다. 전자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니면 구두에 흙이 묻는다. 비포장 거리를 돌아다니면 구두에 흙이 묻는다. 빼박 규칙이죠. 빼박 규칙. 그죠? 그 다음에 라는 규칙으로 후자는 A라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요거 유난히 붉은색 규칙 우체국 앞이 유난히 붉은 흙이다. 요거를 이제 그죠? A죠.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를 왓슨이라는 사례에 적용. 왓슨의 사례에 적용. 우체국 다녀왔겠구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도출한다. 후자에서 설정된 규칙은 전자의 그것과 달리 홈즈의 경험적 근거에 의지. 이 홈즈가 우체국 앞에 빨간 흙 파대표 놨더라. 그죠? 파재껴 놨더라. 또 주변에는 또 붉은 흙이 없어요. 그죠? 근방에는 없대. 근방에 없다. 그죠? 그 특수성이 강하죠. 전자의 추론에서 결과와 규칙이 지닌 전자의 추론, 결과와 규칙이 지닌 어떤 흙이 묻은 구두, 지닌 유사성, 흙이 묻은 구두,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를 걸으면은 구두에 흙이 묻는다. 이런 어떤 규칙,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나머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핵심은 왓슨이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 걸어 다녔다. 요거 두 개가 유사성. 구두에 흙 묻는다. 구두에 흙 묻는다. 유사성.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다른 어떤 나머지의 조건들을 이용해서 왓슨이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 형성되며 이 문장은 다시 후자의 추론에 의해서 왓슨은 비포장 도로가 비포장 상태인 웡모 우체국을 그죠? 다녀왔다. 그죠? 우체국 다녀왔고 있구만. 이것도 구체화돼서 왓슨이 놀라게 한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논리 구조, 이런 거 가축법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
이거 뭐야? 다 1번이 읽어보면 되죠. 어렵지 않죠? 이런 형태다. 그냥 보시고 저 이거 한번 읽어보고 뭐 좀 다른 거 뭐 질문 있거나 그러면 글 올려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